구두 한 방으로 시작된 비극. 시어머니의 이마에 남은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 속엔 결국 집안을 무너뜨릴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나타난 낯선 남자.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골목의 현대식 건물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을 잔칫날이었으니까요. 김말순 할머니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김말순, 올해 70이 된 이 마을의 어른은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아부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말순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품팔이를 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굽어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 긴 세월 동안 말순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학비, 아들의 결혼 비용, 아들의 사업 미천까지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말순이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저렇게 잘 되니 이제 편히 사실만 하시네요.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존경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혼자서 버텨낸 억센 의지와 그럼에도 늘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순은 누가 아프다 하면 죽을 끓여주고 누가 어렵다 하면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마을에서 말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말순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큰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삼색나물에 전 여러 가지, 갈비찜에 잡채까지. 마을 사람들과 며칠 전부터 모여서 함께 준비한 정성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고 아이들은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며 음식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 박지영이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40대 후반의 여자로 서울에서 자라 이 시골 마을로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입가에 늘 머금은 미소. 겉보기에는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영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지영이 참 착하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예사롭지 않을 텐데. 아이고,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라도 제가 잘 모셔야죠. 지영은 공손하게 대답하며 말순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영의 눈빛은 말순을 바라볼 때마다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효심 깊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문이 닫히면 지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늙은 것이 언제까지 버티려고 저러나. 빨리 정리되어야 할 텐데. 지영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집의 재산, 넓은 땅과 오래된 대저택, 그리고 말순이 평생 모아둔 돈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지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변호사를 만나고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하며 재산 정리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잔치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말순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 쉬세요. 제가 손님들 챙길게요. 지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실제로는 말순이 자리를 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순이 없어야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영의 친정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지영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기특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친딸도 저렇게 못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지영은 겸손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아들 민수는 아내 눈치만 살피며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사는 나날이었죠. 민수는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불편했지만 직접 나서서 뭐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것 좀 치워요. 빨리요. 손님들 다 갔으니까 빨리 정리해야죠.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렇게 주눅 들어 사는 모습이 안타까웠으니까요. 말수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흐릿해진 글씨. 말수는 그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편지를 읽는 말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까지. 말순은 편지를 다시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말순에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저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과 거짓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걸 말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된 모습을, 아들의 나약함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영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민수는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고요한 아침 말순의 손에 든 빗자루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은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며느리 지영이 있다는 것을요. 말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칠순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큰 집 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은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말순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지영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지영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마을회관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영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말순이 집에 있으면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란다. 말순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자주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댁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다가오는 추석 행사를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순도 초대를 받았고 지영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지영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말순이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영이도 옆에 앉고요. 이장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동이가 놓이고 안주가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그 말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효도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더 중요하죠.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왠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으니까요. 맞아요. 말순이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효도는 아니지. 다른 할머니가 동조했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옛날에 우리 마을에 재미난 일이 있었지. 겉으로는 착한 척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속이 시커멓더라는 거야. 결국 다 들통났지만 사람들이 웃으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지영은 술잔을 연달아 비웠습니다. 술에 취해 이 불안감을 잊고 싶었습니다. 지영아, 술을 천천히 마셔라. 취하면 안 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술을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들,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지영을 압박했습니다. 술자리가 한창일 때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가 있지. 말순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 그 말은 벼락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내 과거를 알고 있어. 지영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2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그 비밀을. 지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술기운이 돌면서 불안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 뜻 없다. 그냥 하는 말이야.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이장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귓속으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만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그림자가 있지. 술자리가 파하고 말순과 지영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뒤틀렸던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방으로 돌아온 말수는 품속에서 그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지영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오랫동안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복수를 다짐하며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대저택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가 있지. 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눈가. 지영은 화장으로 그것들을 가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또 다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집 환갑잔치였습니다. 말순도 초대를 받았고 당연히 지영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지영은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불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효부라는 이미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잔칫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영은 말순 옆에 앉아 공손하게 음식을 나르며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가 끌어올랐습니다. 지영이 정말 착하네. 시어머니 저렇게 잘 모시는 거 보면 복 받을 거야. 옆자리 아주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지영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야 용기가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영은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많이 마신 듯한데. 술 그만 먹거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 그 말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술기운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마셨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주목했습니다. 말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지금 술에 취했구나. 집에 가서 쉬어라.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에 취한 지영의 이성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했다고요? 어머니야말로 항상 저를 무시하시잖아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잔칫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과 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민수가 지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영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기운과 불안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신도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는 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대체 뭘 안다는 거냐고요? 지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시야에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가 보였습니다. 뾰족한 굽이 달린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순간 지영은 충동적으로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말순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구두가 공중을 가로질러 말순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구두의 뾰족한 굽이 이마를 찍으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순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지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뒤늦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쓰러져 이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순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 방금 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손에 무언가 꼭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이 천천히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지영만은 알았습니다. 그 편지야. 내 과거가 담긴 그 편지. 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그 편지를 빼앗고 싶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말순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말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그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에도 불구하고 말순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갈게요. 민수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영도 따라가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있어.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민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떠나는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잔칫집 사람들은 지영을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비난의 시선들이 지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그 편지. 그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함 속에서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지영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아래로 멍든 자국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지영은 거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친 이후로 민수는 한 번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말을 걸어도 외면했고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구두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영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쌓아온 효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원래 속이 그랬나 봐. 겉으로만 착한 척했던 거지. 말순이 어머니 불쌍해.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저런 꼴을 당하다니. 마을 사람들의 말이 지영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지영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영은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영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편하실 거예요.
지영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마을 사람들 시선도 있고 어머니도 저를 불편해 하시잖아요.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영은 교묘하게 말을 꾸몄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수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영은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으니까요. 지영은 바로 그날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빨리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말수는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붕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민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나도 이 집에 더 있기가 불편하다. 말순의 대답은 의외로 순순했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죄스러웠으니까요. 일주일 후 말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상자를 가장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이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고맙다. 너희들도 건강해라. 말수는 담담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말수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눈을 피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다시 보게 될 거다. 그 한마디는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지영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말순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은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도착한 말수는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나 혼자 있고 싶구나. 너는 돌아가거라. 민수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말수는 요양원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요양원 원장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말수는 남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남자도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지영이가 버린 아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수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전 말수는 우연히 고아원에서 자란 한 청년이 마을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직감적으로 그 청년이 며느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지영이 20년 전에 낳고 버린 아이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내가 도와주겠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증오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수는 나무 상자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편지를 읽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지 속에는 지영의 과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영이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 거다. 말순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떠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더 큰 폭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말순이 요양원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긴장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영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재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땅 문서, 통장, 귀금속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다 내 것이 될 거야. 지영은 서류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고 남편은 여전히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은 변호사 앞에서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줬습니다. 지영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요양원에 어떤 젊은 남자가 찾아왔대. 그 남자가 자기가 당신 아들이라고 그러더래. 지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원 원장한테 전화가 왔어. 그 남자가 당신이 20년 전에 낳고 버린 아들이라고 주장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 좀 해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들통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지영은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반응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그 눈물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정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기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민수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설명할게. 들어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렸고 무서웠어.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지영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남자 이준혁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대저택 앞에 서서 오랫동안 집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래? 지영이가 버린 아들이래. 세상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지영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아 고아원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토록 효부인 척했던 지영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준혁은 마침내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준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입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고아원에 버린 아들이죠. 준혁의 말에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왔니? 뭘 원하는 거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원하는 거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알리러 왔을 뿐이에요. 당신이 날 버린 여자라는 사실을요. 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지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이를 낳고 고아원 앞에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날 버린 여자일 뿐이에요.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라는 자격도 없어요. 준혁의 말에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걸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당신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겠죠. 나를 버리고.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 지영에게 던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그 편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며 쓴 편지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영은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20년 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리며 쓴 편지. 그 편지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준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닌 이 청년을. 당신이 그 아이로구나.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민수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이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아내를 밀쳤습니다. 20년을 속였잖아.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지영은 울며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민수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명예도. 준혁은 그런 지영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모든 거짓이 드러날 거예요. 준혁이 집을 나가고 지영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이 집안을 감쌌고 지영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영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거울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영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했습니다. 지영이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에 가면 주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물건만 건넸습니다. 지영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영이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니. 참 무섭네. 불쌍한 건 말순이 어머니지. 평생 고생하셨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 사람들의 말이 지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영은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한편 요양원의 말순은 의외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붕대도 벗어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말순은 그 흉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였으니까요. 준혁은 거의 매일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말순과 준혁은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고아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말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적부터 궁금했어요. 제 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순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책임을 회피한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말순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지영을 증오했습니다. 자신을 낳고도 키우지 않은 그 여자를.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모든 증거를 모았고 증인도 있어.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전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영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아 억지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말순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어머니.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웃으며 사람들에게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을 볼 때만큼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은 앞자리에 앉았고 준혁은 그 옆에 섰습니다. 이장이 자리를 정리한 후 말순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순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며느리 박지영에 관한 진실을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영이는 저에게 구두를 던졌습니다. 제 이마에 상처를 냈죠. 말순은 이마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지영이는 20년 동안 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말순이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 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지영이가 20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며 쓴 편지죠.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순이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준혁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박지영이 낳고 고아원에 버린 아들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영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셨죠. 저를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준혁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친엄마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요. 준혁의 말에 사람들은 지영을 향해 비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이장은 편지를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지영의 자필로 아이를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증거입니다. 지영이는 2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효부인 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말순의 말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지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효부인 척했다니. 말순이 어머니한테 구두까지 던지고 정말 나쁜 여자네. 지영은 그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어렸고 무서웠어요. 지영이 울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말순은 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다. 탐욕과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어. 결국 드러나고 무너지는 법이지. 말순의 말은 차갑지만 진실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회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도망가는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마음 한편은 공허했습니다.
말수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진실이 밝혀졌어.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마을회관을 뛰쳐나온 지영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지영에게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텅 빈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들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후 민수는 어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도 속았을 뿐이야.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는데도 제가 막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말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민수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는 지영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떠나려고?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한테 구두를 던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재산 때문에. 민수의 말에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재산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난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왕국이 될 거라 믿었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서는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말순을 환영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셨고 준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라. 준혁이 다가오자 말순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과 함께 포개었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형제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말순의 말에 민수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이 생겨서 기쁩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말순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어머니,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셨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숨긴다고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말순은 자신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말순은 그 흉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제게 증거입니다. 탐욕과 거짓의 끝이 어떤지 보여주는 증거죠. 말순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말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여자를 용서하세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지영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그것으로 충분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준혁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준혁아, 증오는 너 자신을 아프게 할 뿐이야. 이제 그 여자를 잊고 내 삶을 살아라.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말순은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피는 이어졌어도 마음은 끊겼지만 어머니인 나는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준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 안에는 말순과 민수 그리고 준혁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 둘과 함께 평화롭게 살 거다. 그것으로 충분해. 말순의 말에 민수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이마의 흉터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탐욕과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어. 결국 드러나 무너지는 법이지.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지영은 탐욕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말순은 진실과 인내로 가족을 지켰고 새로운 가족까지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 대저택은 평화로웠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말순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탐욕은 무너지고 진실은 남습니다.
시어머니의 흉터가 말해준 건 상처가 아닌 정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무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더욱 재밌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